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24번째 시간으로 여진족의 흥기와 청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진 정유 전쟁에 한중의 동아시아 3국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한동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다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북방에서 소리 소문 없이 힘을 키우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북방의 여진족입니다. 원래 여진족은 해서, 건주, 야인, 여진으로 나누어져서 명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이 여진족이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 힘이 강대해질 것을 우려해서 서로 분열 대립하도록 은근히 조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명나라의 견제는 임진 전쟁 때 조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라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여진족에서는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 여진 부족을 하나로 통합했는데요. 바로 그 인물이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서 마침내 여진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고 1616년에는 후금을 세웁니다. 자신감을 얻은 누르하치는 명예 정면으로 도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조선은 임진 전쟁을 막 끝내고 국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선의 왕 광해군은 후금과의 군사 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후금의 군사 조직 체계인 팔기제를 잠깐 보면 이를 깃발 부대라고 하는데요. 즉 8개의 깃발이 있고 해당 깃발마다 각 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북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군사 조직 체계 이꼴 행정 체계로 편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후 후금은 점차 몽골족, 한족 등의 세력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몽골 8기, 한인 8기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후금의 주력 부대가 8기제인 것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당시 명은 이 후금이 점차 커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에 명은 후금과의 전면전을 위해서 조선에도 지원군 파병을 요청합니다. 명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던 광해군은 강옥립을 중심으로 조선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이에 조명연합군은 1619년 사르후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를 사르후 전투로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조명연합군은 압도적인 병력 수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의 불일치와 사기력 저하로 대패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후금이 점점 더 세력을 강화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조선에서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게 되고 서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명과의 의리를 우선시했던 서인들은 후금과의 외교에도 중립적인 노선에서 친명 배금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또한 명나라 장수 모문용도 압록강 주변의 가도에 포진해서 후금에 계속해서 위협 세력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후금에서도 누르학치가 죽고 홍타해지가 2대째 왕으로 즉위했는데 홍타해지는 어릴 적부터 조선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고 국제 정세가 후금에 적대적이었으니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1627년에 후금은 마침내 3만 병력으로 조선을 치게 되는데 이를 정묘전쟁이라 합니다. 정묘전쟁 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또한 후금은 조선 각지에서 조선군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북쪽의 명나라도 신경을 써야 됐던 후금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조선과 강화를 맺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항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과 후금은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상당한 식량난을 겪었던 후금은 조선과의 강화를 통해서 무역 확대를 통해서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금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남아있던 몽골 세력까지 복속시키고 원나라 황제의 옛 도장까지 얻어낸 홍타이지는 이제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황제 자리에 올라서 조선의 군신 관계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이런 청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청은 다시 한번 조선을 치게 되는데 이를 1636년에 있었던 병자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인조가 강화도로 간 것을 알았던 청나라는 속전속결로 한양으로 내려왔고 강화도로 가는 길목도 막아버렸습니다.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가서 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식량 부족과 군사 숫자 부족으로 결국 버티다가 청나라에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입장에서는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3배 구고도, 그러니까 즉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조아려야 될 만큼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명나라도 당시 내후 외환이라 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는데요. 밖으로는 청나라 공격으로 국방이 어지러웠고 안에서는 당파 싸움과 과도한 세금 인상에 따른 농민 반란으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1644년 농민군 출신이었던 이자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과 명의 전쟁에서는 명이 계속 약세였지만 명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버텼던 것은 사내관을 중심으로 한 명나라 국경 수비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이 내부에서 무너지자 충격을 받은 사내관을 지키던 장수 오삼계는 그대로 청나라에 투항하고 맙니다. 이에 청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이자성을 몰아내고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의 중원 차지에는 오삼계를 비롯한 한족 장수들의 공이 컸습니다. 이에 청에서는 이들을 중국 남부지방의 제후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들을 3명의 제후다라고 해서 3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청의 4번째 황제로 강희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강희제는 청의 중국 통치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3번을 폐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에 3번은 강희제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를 1673년에 있었던 3번의 난이라고 합니다. 한편 청에 대항한 세력은 바다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성공 세력이었는데 이들은 원래 무역에 종사하는 해상 세력이었지만 명이 멸망한 것에 반청, 봉명, 쉽게 말해서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다시 복원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타이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반청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1661년부터 83년까지 천계령을 내려서 해안지방 주민들을 강제로 내륙으로 이주시켜 중국 주민들과 정성공 세력의 접촉을 막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3번이나 정성공 세력의 위력은 대단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위력은 줄어들게 되었고 청나라 정부군의 승리가 많아지자 반란 세력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3번의 난과 정성공 세력 모두 진압되게 되었고 청은 이들 세력을 물리치고 250년간 중국 통치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임진 전쟁부터 명나라 멸망, 그 다음에 청나라의 중국 대륙 차지까지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모습들 이렇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 공부했던 부분들 중에서는요, 여진족이 누르하치에 의해서 통합되고 청나라가 건국하게 된 과정 좀 알아두고요.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차지하고 이에 대해서 3번의 난이나 정성공 세력의 이런 봉기 등에 대해서 그런 반란 세력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연도 있죠? 천계령 같은 것도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네, 특히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연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 공부에는 항상 신경을 여러분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